중거리 미사일을 배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는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Our neighbors to exercise prudence and to not to allow the U.S. deployment of intermediate range missiles on their territor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I want to convey to the people of Japan and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including Australia.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청와대의 노에도 미사일 들이미는 미국. 이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안보 청구서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뉴스탑10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이 미국의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but okay,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면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허만석 부장,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군부를 떼우고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을 위해서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했고요. 미국도 국방부 장관도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튼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중거리 미사일이 괌 정도에 배치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과 일본에 굳이 미사일을 해야겠다라고 미국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에도 또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어쨌거나 지금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하기는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폐기가 됐고, 또 중국에서는요, 미국에 있는 괌 지역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그런 중거리 미사일, 둥풍 미사일 수천 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백악관의 전직 관리가 언론에 나와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를 할 것이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김정국 실장님. 사실 우리는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사드가 있잖아요. 근데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한테 배치된다.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는 적국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걸 맞히는 거고, 현재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것은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미국이 자꾸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하려고 하나 하면은, 현재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중거리 미사일들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현재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중국을 위협할 만한 가까운 데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해야 INF 협정을 맺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만 아니라 중국도 껴가지고 3자가 INF 협정을 맺어야 되니까 중국을 위협하지 않으면 협정에 중국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을 현재 더 이상 방어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방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다연장 로켓포 400mm짜리가 만약에 거기다 핵탄두를 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400mm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재 북한이 만든 핵탄두는 한 60cm대예요. 이거 소형화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를 칠고 한국을 공격하면 굉장히 방어가 힘드니까
방어만까지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협정을 맺자 그러는데 이것 자체가 벌써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한국이 계속 반대만 하기 힘들 겁니다. 일단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반대만 하기 힘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왜 갑자기 이런 중거리 미사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일까요? 예, 그동안 미국 지도부들의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Mission set. We'd entered into a treaty with the Russians. They proceeded to violate it, and we spent years working to convince them to return to the treaty compliance. With our friends and allies, we do so with their consent. We do so with respect to their sovereignty. We make decisions based on good decisions, mutual benefit to each of the countries that work on those particular sets of systems. Our exit from the treaty on August 2nd was a result of Russian noncompliance over many, many years. And what that did in the meantime, we complied with that treaty up until its last day, which was August 2nd. Whether it's in Europe, whether it's in the Asia Pacific or elsewhere, gives us and continues that deterrent posture we want to deter conflict in any region in which we deploy them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저 신임 국방장관이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은 이걸 겁니다. 러시아뿐 아니고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미사일 조약을 맺자 이런 걸 텐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ith Russia, we have been speaking to Russia about that, about a pact for nuclear, so that they get rid of some, we get rid of some. We'd probably have to put China in there, but right now, but we would certainly want to include China at some point. If that'll happen, we have discussed it. I've also discussed it with China. I've discussed it with President Putin. I've also discussed it with China. And I will tell you, China was very, very excited about talking about it, and so is Russia. So I think we'll have a deal at some point. 하종대 국장,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수천 개 미사일이 있으니까 기존 조약은 말고 새로운 조약을 하자는 게 미국의 논리인데 이 논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지금까지 미국은 러시아와의 감축조약, 미사일 감축조약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전체 핵무기를 통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미사일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대략 사정거리 500km에서 5,500km인데 이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한국, 그다음 일본, 그다음에 괌, 하와이 이런 데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은 중국이 그런 곳들을 향한 미사일이 무려 수천 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1,000기만 발사를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에 있는 모든 오키나와에 있는 모든 미군의 군사기지를 모두 완전히 몰살시키고도 남는다. 이 정도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배치한 거를 더 이상 가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사드도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배치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모두 방어 무기잖아요. 방어 무기만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러시아하고 계속 중거리 감축 무역에 의해서 미사일 감축 협정에 의해서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게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배치를 가만히 두고 방어용 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너네가 그걸 고집한다면 우리도 한국과 일본 아니면 필리핀, 괌 이런 데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게 이번에 미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이런 미국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China has no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so-called trilateral nuclear arms reduction negotiations with Russia or the U.S. China pursues a peaceful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김정은 시장 결국 이 동북아시아 패권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겠다 이런 속셈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그 군사력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이 벌써 미국이 건었던 그 제1도령 그러니까 섬과 섬을 연결한 선을 벌써 중국이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도령까지도 이제 막 나가서 계속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이것을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니까 중국은 요번에 2019년도 중국의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라 하면 국방백서지. 거기에 보면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일 텐데요. 발등의 불은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흔들기에 나선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Our neighbors to exercise prudence and to not to allow the U.S. deployment of intermediate range missiles on their territor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I want to convey to the people of Japan and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for instance, Australia. 보신 것처럼 중국이 저렇게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드 보복 때보다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여기다 배치하면 네. 이건 사드 때보다도 훨씬 더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보복이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탐지, 엑스밴드 레이더, 그다음에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미사일 쏘겠다고는 사드 포대 배치만 가지고도 그랬었는데 이번엔 중거리 핵미사일을 좀 갖다 놓겠다는 건데 예. 이건 절대로 반대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전직 외교관의 설명인데 김정은 실장님, 그런데 지금 중국만 경고장을 날린 게 아니라 러시아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국은 잠재적 핵 공격 타깃이 된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준군사 동맹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의 A-50 비행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할 때 우리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거의 준군사 동맹을 가고 있고 벌써 신냉전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중간하게 미중 간에 어느 양쪽에 양다리 걸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한쪽 편을 확실히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강요받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라고 분명히 할 텐데 현재 우리 정세현 전 장관 같이 그런 식으로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입장은 미국이 허용치 않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분명히 줄을 서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중거리 미사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가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거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게 좀 달라지는 것이죠. 하정대 국장.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중국에 설명해 올 때 그랬었거든요. 요구도 없었고 협상도 아직 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결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중국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무기를 배치하느냐, 들여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 주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결정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 한국의 국익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너네가 그걸 간섭할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우리로서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이거거든요. 그동안 러시아하고만 감축협정을 해왔는데 중국이 너무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니까 너네도 감축협정에 들어와라. 이제는 IMF 즉 중거리 감축협정은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국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양국이 타결이 될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들여온다고 해놓고 실컷 만약에 보복당하고 그다음에 타결되면은 완전히 어떤 얘기가 됩니까? 아니 공중에 뜨는 셈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모호한 그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되 양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가는지 이거를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분 말씀이 조금 다른데 알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확실한 노,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발언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군부를 떼고 있는 미국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외교안보 이슈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